네, 안녕하십니까. RC 강사 홍진걸입니다. 어제 시험이 있었는데 2018년 2월 11일자 총평 강의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최근의 시험은 어떻게 나오는지 트렌드를 파악하시고 시험 보신 분들은 다시 한번 트렌드 확인하는 결과를 확인하는 그런 계기가 될 것이고 아직 시험을 안 보신 분들은 이제 트렌드를 좀 파악할 수 있는, 그리고 이제 요즘에 어떤 함정이 나오는지 그거를 파악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겁니다. 자, 이번 시험 난이도는 파트 5 별 3개, 그 다음에 나머지는 3개 반 정도 줬는데요. 특히 이제 여러분의 평가를 보면은 6랑 7이 많이 어려웠다는 평가가 많아요. 그래서 어떤 부분이 어려웠고 어떤 부분이 쉬웠는지, 파트 5도 사실 함정이 좀 몇 개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5 총평입니다. 예전에 비해서 함정 문제가 많아졌고, 형용사 문제 예전 유형 중에 사람 수식이냐 아니냐를 여러분이 혹시 경험하지 않으셨으면 오늘 한번 경험하셔야 돼요. 형용사가 사람한테만 되는 게 있고 사물한테만 되는 게 있어요. 문법 문제 중에 고난도인데 절 쪽으로 많이 요즘에 어렵게 나오고 있어요. 지난달에는 의문사절, 명사절이 나왔는데 이번 달에는 관계대명사 목적격이 생략된 채로 대명사가 나온 그런 케이스를 일단 보여드릴 거고요. 동사의 종류, 동사가 4개가 나오면 보통 뜻으로 푸시는데 여러분 해석으로 풀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아시다시피 이제 쉬운 얘기부터 하자면 영어에는 자동사가 있고 타동사가 있는데 그런 거 갖고 이제 함정을 파는, 동사 문제는 대체적으로 함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대책은 기초부터 잘 다져서 실수가 없는 그런 시험을 보셔야 되고, 고난도도 이제 응용을 해야 되는 고난도가 나오기 때문에 문법 부분은 이제 기초를 잘 다져서 준비를 해야겠죠. 그래서 뭐 저도 그런 강의를 하고 있는데 기초 강의를 좀 차근차근 잘 듣고 그리고 나서 문법을 좀 잘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파트 6가 이제 문제인데 문제가 좀 고급화됐다. 그러니까 좀 뻔하지 않고 어떤 힌트가 좀 너무 뻔하지 않게 주어지고 좀 뭐라고 설명해, 문제가 좋다고 표현하는 선생님들은 이제 뻔하게 풀리지 않고 해석력이 진짜로 있어야지 풀리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해석력이 좋으면 문제가 없어요. 근데 해석력이 이제 여러분이 많이 부족한데 이 해석력을 키우려면 독해를 많이 해보셔야겠죠. 그래서 그 파트 6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특히 눈에 띄는 게 예전부터 나오던 유형인데 시제 문제, 이거를 했냐 하지 않았냐. 그래서 시제 문제가 나오고요. 시제 문제 플러스 시제에 따라서 이게 한 건지 안 한 건지 이제 어휘 문제로 또 연결이 되는 그런 경우가 출제되고 있어요. 오랜만에 나온 날짜를 이용한 시제 문제, 뭐 인칭 대명사 이런 것들이 특징입니다. 파트 7은 이게 제일 눈에 띄는데 지문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보셨을 거예요. 파트 7의 트리플이 너무 지문이 길다. 그래서 나는 너무 어렵다 이런 말씀하셨을 텐데 이 언젠가부터 예전에부터 계속 제가 총평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파트 7의 지문이 그렇게 길진 않아요. 근데 문제가 어려운 거지. 그래서 힌트를 많이 안 줘요. 그러니까 추론화되는 거죠. 힌트를 아주 적게 준 다음에 그 부분을 정확하게 해석해내고 상황을 완벽하게 이해해서 추론을 할 수. 이 추론이라는 거는 내가 예를 들어 탐정이라고 이제 가정을 했을 때 내가 탐정으로서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제 없는 단서지만 최대한 단서를 끌어모으겠죠. 그리고 나서 상황을 완벽하게 이해했을 때 가능한 게 추론이거든요. 그러니까 지문이 짧게 나오지만 완벽하게 이해하지 않으면 문제를 못 풀게끔 추론 문제를 출제하는 게 요즘 트렌드죠. 그래서 추론 유형 문제가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추론 문제 잘 푸셔야 되고 완벽한 해석, 정확한 해석. 그래서 제대로 해석하지 않으면 함정에 빠질 수 있도록 독해력 혹은 어휘력 이런 게 중요해졌죠. 그래서 해결책은 쉬운 문제와 어려운 문제의 격차 크기 때문에 쉬운 문제는 뭐 여러분이 평상시 연습한 대로 하면 되는데 이런 부분 어려운 문제를 추론하는 능력을 좀 키워야 되는, 앞으로도 저한테 약간 숙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한 문제를 만들어서 파트 7 문제를 만들어서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는 그런 저한테도 숙제가 좀 됐죠. 여러분이야 뭐 솔직히 말해서 문제 만들어준 걸 풀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최근 트렌드이기 때문에 아마 시중에 이런 문제가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영단계 강사들한테 숙제가 있는 거죠. 이런 파트 7 문제를 많이 만들어서 연습을 좀 시켜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한테 좀 숙제가 있다고 볼 수 있죠. 파트 5는 강의 내용 출처가 제가 강의한 보시다시피 0단계 신토익 기술 RC 700 플러스 한 달 완성이라는 과목에 기초하여 출처가 요 강의의
출처한다는 말씀을 드렸고, 예전 강의는 들어보신 분 계실 수 있는데 제가 이 문제별로 뭐 몇 페이지 이렇게 했었는데 이번에는 좀 많이 보실 것 같아서 그렇게 말고 전체적으로 일단 정답을 공개하고 그중에 몇 개 찝어서 강의하는 방식으로 바꿨어요. 자, 첫 번째 봅니다. 별표 표시되어 있는 거 위주로 설명드릴 건데요. 첫 번째 문제는 use냐 push냐. 특히 시험 보신 분들은 이제 이거 좀 설명드리면, 이게 spices가 중요한데 이게 양념이란 뜻이에요. 양념을 사용하도 맞고 양념을 넣다도 맞죠. 근데 왜 푸시 답이 안 되냐면, 얘를 답을 쓰려면 into가 필요한 거지. 어디다가 넣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했을 때는 양념을 넣는다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 말로는 말이 되는데, 이 푸시라는 명사가 오답인 이유는 얘는 혼자 쓰이는 것이 아니라 어디다가 넣는지를 말을 해야 되는 그런 동사인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into라는 표현이 없기 때문에 정답이 될 수 없었던 그런 문제. 이런 문제 끝까지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해석하면은 put도 맞고 use도 맞는 건데, 여기서 포인트는 put이 왜 안 되느냐가 포인트죠. put은 put something in 혹은 into라는 전치사가 어디 장소가 필요하다. 그래서 put something 장소 이렇게 표현이 되는 그런 문제가 됐고요. 뭐 그 다음에 이렇게 문제가 나왔어요. 이렇게 문제 나왔고, 5번도 좀 보시면 어렵진 않은데 devices가 힌트고요. all이 답이 되면 복수가 어울리고, 여기는 every는 이제 단수에 쓰는 표현이에요. 이런 것도 한정사 문제였어요. 그 다음 좀 눈에 띄는 문제가 요 문제인데, 요 문제는 아주 함정이 좀 심한 게, 원래 요즘 들어서 원래 이렇게 when 주어 동사잖아요. 근데 주어를 지우고 ing를 붙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when ing가 제가 쓴 교재에도 보면은 when 다음에 ing가 확률이 높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상당히 자주 나오는 문제인데, 제 교재에 보시면 since도 ing를 취할, 접속사 부분 보시면 since도 ing를 취할 수 있다고 돼 있긴 해요. 근데 예전에 한 10년 전에 나왔던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출 문제를 풀어보지 않은 분들이 여러분 10년 동안 토익 공부한 사람 없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정말 어려웠을 거예요. 근데 이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since랑 have pp랑 어울린다는 거로 극복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좀 더 해석해 봐야 되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주절의 시제가 have pp인 걸 보니까 since가 필요하겠구나. 그리고 이 ing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주어 동사가 변한 거지. 그러니까 since 주어 graduated였던 문장이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래서 since도 ing가 가능하고, when이 함정인데, 지금 이 강의를 보고 계신 분 중에서 when 쓰신 분이 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좀 조심하셔야 돼요. 근데 평상시에는 when 다음에 ing 쓰신 게 잘한 건데, 요건 좀 난이도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provide AVDB는 뭐 많이 아시고, 112번 보시면 이 make가 포인트인데, make, leave, keep, consider, find. 그래서 이제 find가 잘 나오는데, 얘네들 다음에 목적어 플러스 형용사가 나오는 그런 패턴이 되겠죠. 이걸 이제 불완전 타동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광고를, 웬만하면 다른 동사들은 부사가 들어가야 되지만 여기서는 make라는 동사가 불완전 타동사이기 때문에 목적어, 목적격 보호가 돼서 effective라는 형용사가 답이 되는 그런 문제도 조심하셔야 되고, 수거죠. range of, 다양한. 뒤에 보면 variety of도 나오는데 이것도 다양한. 그래서 두 가지가 나왔어. 그래서 range of, variety of도 제 책에 나오는데 range, variety. 제 책에서 한정사 부분에 나와요. 한정사. 그래서 range랑 variety를 외우셔야 되고, 114번은 profited는 왜 안 돼요? 이런 말씀 하시는데, 형용사가 분사한테 이긴다. 이런 강의 제가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명사 앞에는 형용사를 쓰시고, 형용사가 없을 때 분사를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형용사를 써야 된다는 걸 이해하셔야 되고, 115번은 not until 구문이었어요. not until. not until이라서 좀 어려웠는데 못 모을 때까지 아니다 이런 뜻의 수거입니다. not until. 근데 이제 이 부분 때문에 여러분이 쉽게 풀었어요. 왜냐면 next week에 나왔는데 between을 쓰는 사람은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보기가 좀 쉬웠는데 not until 구문입니다. 자, 116번, 117번 reserve가 답이었고, 원래 reserve problems라고 외우죠, 우리가. 근데 complaints도 뭐 불평이라는 뜻이니까 문제의 뜻이 있겠죠. 그래서 reserved complaints가 있었고, 그 다음에 118번 applaud는 박수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열정적으로 박수친다는 얘기는 대찬성하다 이런 뜻이죠. 오케이? 북한 생각하면 되겠죠. 막 박수치죠. applaud enthusiastically. 그 다음에 although 맨날 나오는 거 접속사 나왔고, 모니터가 감시하다는 뜻인데 유저를 감시하는 것이 아니라 users, 사용을 감시하는 얘기. 사용을 좀 보라. 전체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여름이니까 물 사용량을 좀 잘 봐라. 주의 깊게 관찰하는 뜻이죠.
그래서 users라는 명사가 나왔고 user는 틀렸고 여기다가 명사 use가 있었으면 얘도 맞는데 보기에는 use가 없었던 거지. 그래서 평상시 우리가 봤던 명사는 use였는데 users라는 단어도 있다는 거. 122번은 얘가 주어였고 collected by가 이렇게 분사구였죠. 수식어였고 뒤에 동사 따로 나오는 이런 문제였어요. 그래서 목적어가 없고 by가 있으니까 분사 중에서는 ing, pp 중에서는 pp를 골라야 된다. 자, 123번 고의적으로 편안함을 위해서 디자인된 이런 표현이 어휘 문제로 나왔고요. relatively 등이 이제 오답이었습니다. because of 맨날 나오는 거 나왔고요. 원인과 결과. 생산 중인 in production 어휘 문제로 나왔습니다. 126번은 require 동사가 포인트인데 require 목적어 투부정사 이렇게 쓰이는 투부정사가 답이 됐고요. 요거는 오답이었죠. require 목적어 투부정사. 요거는 이제 기술서 123페이지 보면 나오는데 목적어가 투부정사 할 것을 요구하다. 그래서 기술서 0단계 신토익 기술 갖고 계신 분들은 123페이지 보시면 되고요. 요것도 좀 인상 깊었어요. 셀덤을 우리가 중학교 때 뭐라고 배웠냐면 빈도부사 이런 말 기억해요? 빈도부사. 그러니까 평상시에 많이 한다 그러면 유절리인데, 그죠? 평상시에 많이 한다는 유절리인데 거의 하지 않는다는 셀덤을 쓰는 건데 둘 다 같은 의미에서 현재 시제를 주로 쓰는 거죠. 평상시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내가 평상시에 나를 쭉 지켜보지 않으면 내가 이걸 잘 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을 10번 봤어요. 10번을 만났는데 10번 중에 9번을 술 마셨어. 그럼 he usually drinks라고 현재 시제로 일반화를 시킬 수 있는 거죠. 내가 이 사람을 10번 만났는데 술을 한 번 마셨어. 그러면 10번 중에 한 번밖에 안 마신 걸 관찰을 쭉 한 거죠. 그러면 he hardly drinks라고 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usually라고 하든 seldom이라고 하든 제가 hardly라고 그랬죠. seldom이랑 hardly랑 같은 말인데 저도 모르게 이제 보기 중에 hard가 있었어요. 오답으로. 지금 기억났다. hard는 쓰면 안 되고 hardly 때문에 나온 건데 어쨌든 hard 쓰시면 또 안타깝죠. 어쨌든 seldom이랑 usually는 현재 시랑 어울리는 이유가 10번 정도 관찰하고 판단을 내리는 거죠. 그래서 현재 시제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일반화의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 기억을 하셔야 돼요. 128번 별 2개죠. anything이 답이었고 오답으로 대시 있었어요. 이거 진짜 많이 틀렸는데 좀 어려웠던 게 you plan to do 이 부분이 수식어였고요. 주어 다음에 갑자기 또 주어 동사 나오면 이렇게 괄호치고요. 관계대명사 목적격이 생략된 거죠. 그래서 anything이 주어고 대시라는 관계대명사를 써야 되거든요. anything은 이게 목적격으로서 생략됐고 그 다음에 주어 동사 나왔고 다시 또 동사 나오는 이런 구조였죠. 자, 대시 이제 들어가면은 대시 주어 동사가 나와야 되는데 that을 넣어버리니까 that 주어 동사까지 맞으니까 대지 답인 것처럼 보이는 어려운 문제였는데 that 주어 동사면은 이게 대시 접속사라는 얘기거든요. 맨 앞에 나오면 그러면 뒤에 목적어까지 나와야 되는 거야. 근데 목적어가 안 나왔다는 것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목적어가 없다는 것은 뭔가 생략됐다는 얘기죠. 뭔가 생략됐고 그게 대명사라는 거지. 그러니까 관계 대명사가 들어가야지만 이 목적어가 완성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더 쉽게 말씀드리면 이 접속사일 때는 뒤에 완전한 문장이 나와야 되는 거지. 그래서 접속사 that은 함정이었어요. 이거 좀 어렵죠. 오늘은 오프라인에서 이 설명을 좀 하니까 그래도 잘 이해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anything 다음에 that이 빠졌고 이 부분이 포인트예요. 이 부분을 얼마나 잘 받느냐가 포인트가 되는 그런 문제였고요. most랑 several 쓰신 분들은 얘는 한 90% 얘네가 답이면 뒤에 of the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연습을 할 때 most of the, several of the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129번 secure가 답이고 요거는 좀 실력 있는 사람들이 틀렸을 것 같아요. dedicated가 오답인데 secure는 사람이 아니어도 쓸 수 있지만 dedicated는 사람용이죠. 그래서 앞에 내용이 our shredding work라는 말이 있었는데 파쇄 작업, 그러니까 종이를 파쇄하는 거 있죠. 기밀 문서를 파쇄하는 그런 작업이 안전하다. 그리고 시간을 절약해 준다. 이런 말인데 dedicated가 A번이었어요. 제 기억에. 이 dedicated가 함정인 게 사람한테 쓰는 거죠. 뭐 헌신적인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work랑은 dedicated work라는 말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한테 쓴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부분인데 얘는 사람용 형용사라는 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토익은 형용사끼리 출제, 저도 이제 문제를 만들어 보잖아요. 문제를 만들어 보면 이게 되게 애매해요. 해석상 둘 다 답이 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는 정확하게 정답과 오답을 구분하려면 이런 방법이 제일 좋아요. 얘는 사람한
얘는 사물한테 가능하지만 얘는 절대로 사물한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라고 해도 답이 될 수가 없는 완벽한 오답이 될 수밖에 없죠. 해석상 오답이 아니라 얘는 생겨먹은 게 사람 수식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130번은 바이가 포인트인데 수동태를 고르는 문제였고 A, B, C, D 중에 수동태 BPP가 들어있는 보기가 제 기억에 D번인가 그랬는데 그 정답이었어요. 130번은 그래서 BPP 찾는 문제였습니다. 파트 6 갑니다. 파트 6는 상품 광고 지문이었고 테크니컬리 어드밴스드 이런 어휘 satisfy 이 문제 보세요. satisfied 그다음에 뒤에 문제 명사 커스터머를 줬어요. 자, satisfied 커스터머즈냐 potential 커스터머냐 이걸 쓴 사람이 많지. 왜냐면 기출이거든요. potential 커스터머즈 이게 그러니까 파트 6는 말이 된다고 덥석 물면 안 돼요. 파트 6는 말이 되는 게 그 문장만 봤을 때 말이 되는 게 2개 이상 존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얘도 맞고 얘도 맞는 거지. 그런데 상품 광고니까 뭐 그 내용을 보면은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었냐면 후기 리뷰를 봐라 이런 내용이거든요. 리뷰 이게 포인트죠. 후기를 봐라. 상품 사용 후기를 봐라. 우리 제품은 우수하다.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상품 후기를 봐라. 근데 후기라는 것은 누가 쓰는 거죠? 포텐셜 커스터머가 쓰는 말은 아니에요. 포텐셜 커스터머들은 아직 고객이 아닌데 무슨 후기를 써요. 이거는 이미 사용을 했고 고로 만족한 고객만 쓸 수 있는 게 후기인 거지. 그래서 후기라는 의미의 리뷰라는 단어가 힌트가 돼서 satisfied가 답이었고 포텐셜은 얘네 둘은 말이 되지만 둘 중에 포텐셜은 왜 말이 안 되냐면 아직 사용하지 않은 사람은 후기를 쓸 수 없기 때문에 포텐셜 커스터머즈가 무슨 뜻인지 아셔야 되는 거죠. 포텐셜 커스터머즈는 잠재 고객, 즉 아직 고객이 아닌 사람이었다. 그게 좀 어려웠어요, 그죠? 그 요거는 이제 미래 시제가 되는 윌텔이 답인 게 광고다 보니까 한번 그 리뷰를 한번 봐라. 그럼 리뷰들이 이런 말을 할 것이다. 근데 아직 안 본 상황이거든. 그러니까 미래에 벌어질 일이기 때문에 미래인 그런 문제였어요. 이게 이제 함정이었는데 지금까지 말해오고 있다라는 말도 말은 되는데 여러분이 아직 그 리뷰 사이트를 방문하지 않았다면 미래의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요건 좀 조심해야 되는 게 앞으로 우리 그러니까 지금 상품 광고고요. 고객들한테 한번 거기 가서 후기를 보면 후기가 이런저런 일을 얘기를 해줄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후기 사이트를 안 갔기 때문에 미래인 거예요. 후기 사이트를 봐야 얘기가 되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사용은 해봤는데 아직 여러분한테 무슨 말을 해본 적은 없는 거죠. 여러분이 사이트에 안 갔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요거는 이미 사용했다는 뜻의 satisfied 느낌이 나야 되는데 요거는 미래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뭐 마지막 부분에 무료로 컨설팅 해준다 이렇게 해서 문장 고르기 유형이었고요. 종이 활용 요게 이제 명사로 기출인데 어떤 캠페인 이런 느낌이야. 이니시티브 캠페인 혹은 뭐 계획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종이를 활용하는 그런 문장이었고요. 뒤로 however가 나오는 문제가 제가 오프라인에서도 무조건 뒤에 한 문제 나올 것인데 however가 나오면요. 그 however라는 부사를 기준으로 좌우 문장을 꼭 해석해서 풀 수 있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 놓치시면 안 되죠. 그러니까 뒤에는 뭐뭐 할 수 있다 이런 말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앞에가 여기는 뭐뭐 할 수 있다. 이제는 뭐뭐 할 수 있다. 뭐 규제가 풀렸다. 우리는 승인을 받았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그 앞에는 however이니까 정반대 불행히도 이런 말이 나왔겠죠. 불행히도 뭐뭐이지만 이제는 할 수 있다. 규제가 풀렸다 이런 말이었어요. 그래서 however가 포인트였고 136번은 뭐 보기가 이런 식이었고 동사를 찾는 문제였어요. receiveds고 현재 시제로서 s가 붙는 스위치 문제였습니다. 137번도 좀 보셔야 돼요. 137번은 얘가 불가산이거든. 불가산 명사면은 this는 괜찮아요. 근데 every는 가산명사 단수, many는 가산명사 복수. 그러니까 이 두 표현은 불가산 명사를 쓸 수가 없어요. 한정사 문제입니다. 이것도 제 책에 나와요. 한정사 이런 것들은 쓸 수가 없다. 138번은 그래서 이 쓰레기 재활용 종이를 넣는 통이 있었는데 그 통에 접근이 이제 가능하다 이런 뜻으로 접근 가능한 뜻의 accessible였고요. 이거랑 헷갈리는데 이거는 여러분이 언제든지 갈 수 있다는 뜻이고 이거는 여러분한테 얘가 열려 있다는 뜻이에요. 광고 느낌이에요. 광고. 지금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집 앞에 재활용통이 있으면 여러분 재활용통이 여러분한테 광고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 입장에서 필요한 거지. 얘가 필요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expose는 필요한 쪽이 먼저 다가서는 거예요. 광고하는 느낌. 이게 expose고 요거는 여러분이 필요한 거지. 약간 방향이 다른 거죠.
이해하셨죠? 그래서 accessible 답이었고요. 소설 후속편 이 sequel이 답이었는데 이게 sequent, sequel, 이 어원이 sequent에서 온 거야. sequent가 뭐냐면 뒤로 이어진다는 뜻이죠. sequence란 말도 있죠. sequence 기출이에요. 뒤로 이어지는 거지. 연속해서 이어지는 거지. 연속해서. 그러니까 sequel이란 말이 L 빼면 이게 sequel 이 부분이 어원으로 후속편이라는 뜻인 거죠. 그래서 제목이 두 개 나왔어요. 맨 앞에. 그래서 뭐가 뭐의 후속편이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프리퀄은 안 돼. 되게 웃긴 상황이 됐죠. 왜냐면 프리퀄은 어원이 말이 안 되죠. sequent에서 온 말인데 이거를 변형한 거거든. C 부분만 프리로 바꾼 거거든요. 이거 말이 안 되는 표현인데 프리퀄은 안 돼. sequel은 모르겠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프리퀄은 sequel이 있고 변형된 말이에요. 그래서 프리퀄은 아는데 sequel 모르면 안 되겠죠. 그래서 얘는 속편, sequel, 프리퀄은 이제 이미 나온 영화가 뜨니까 그 전 이야기를 나중에 내는 거죠. 이게 프리퀄이죠. 140번. 140번은 이제 end가 나오고 주어가 question이고 동사가 follow죠. 그러니까 두 사람의 스트레인저가 도착했다 그 마을에. 그리고 그 따라서 그 두 스트레인저한테는 이제 많은 것이 다 새롭겠죠. 그래서 questions가 그 다음에 따른다 뭐 이런 뜻이었어요. 그래서 곧 이런 뜻의 부사를 고르는 문제였는데 이런 건 형용사거든. 형용사니까 안 되는 거죠. next는. 그 다음에 early는 순서를 말하는 건 아니고요. 그죠? early는 그냥 어떤 기준보다 빨리란 뜻인데 여기서는 그냥 요 뒤에 arrive 다음에 이어진다는 뜻으로는 쓰이는데 early란 말은 얘보다 먼저니까 말이 안 되죠. 무슨 도착했는데 질문이 일찍 따랐다 좀 이상하죠. 시간이 좀 이르다는 뜻이죠. 부사이긴 한데. 그 다음에 141번 문장 넣기인데 이런 말이 나왔어요. award winning actors. 그래 놓고 뒤에 사람 이름이 막 A 사람, B 사람이 나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뒤로 배우들 이름이 나왔기 때문에 이걸 고르는 그런 문제예요. 이해하시겠죠? 142번은 미래 시제인데 이 프리미어가 초연하다. 최초 방송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그 최초 방송이 언제다? 5월이다. 근데 기사 날짜는 보니까 4월이거든. 그러니까 날짜를 보고 기사 날짜가 맨 옆에 나오죠. 이렇게. 그거 보니까 얘는 이메일인가 기사인가 모르겠는데 앞에 쉬운 문제죠. 5월이니까 미래가 되겠죠. 4월 기준이니까. 이 기사를 쓴 시점이 4월이니까 5월은 당연히 미래가 되겠죠. 예전에 파트 6 유형이에요. 이거는. 마지막은 뭐 상공회의소에서 만났는데 뭐 2년이 됐으니까 뭐 당신한테 고객을 소개해주고 싶다 이런 내용인데 이게 어려워요. 이 문제 어려운데 alert A to B인데 이 alert이 옛날부터 형용사로 많이 나왔거든요. be alert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일단 어려운 게 형용사, 동사, 명사가 다 돼요. 그리고 동사 문제 나왔을 때 alert A to B인데 저는 처음에 강사를 오래 했잖아요. 이 동사 처음 나왔을 때 헷갈려 죽는 줄 알았어요. 왜냐면 이 to를 쓰니까 에게인 것 같은 거야. 근데 그게 아니고요. A에게예요. A에게 B에 대해서 알려주다는 뜻이에요. 약간 refer랑 좀 비슷해요. refer도 그런 식이거든요. refer A to B도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A에게라고 해석이 해야 되는 거죠. A에게 B로 참고시키다 이런 느낌이에요. alert. 이 alert처럼 이렇게 사람이 목적어 나오고 내용이 나오는 이런 동사가 뭐가 있냐면 tell, remind, advise, inform, notify. 최근에 시험에 나오는 convince도 가능하죠. convince. 여기 convince가 있어도 헷갈리는데 convince는 목적어 플러스 to 부정사인 거지 to 명사가 아닌 거지. 그러니까 이제 이런 동사가 나와도 얘네도 답이 될 수가 없는 게 예를 들어 하나만 찝어볼게요. remind는 to를 쓰지 않고요. remind A of B를 쓰는 거지. 그러니까 이 자리에 to가 나온 애는 alert밖에 없어요. 되게 특이한 동사인 거지. alert 대상 to 내용인데 tell A about B, remind A of B, advise A of B, inform A of B 대부분 of나 about이란 말이야. 근데 to를 쓰는 애가 얘밖에 없어요. alert. 그 다음에 A to B, A에게 B를 알려주고. 근데 brief라는 또 어려운 동사예요. brief는 이제 간략하게 설명하다는 뜻인데 얘는 A on B예요. 어렵죠. 사실 143번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맞추신 분은 대단하신 거예요. 133번. alert A to B인데 A가 다 사람이야. alert A to B, brief A on B는 극악의 난이도. 그 중에 이제 alert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저 같으면 이제 약간 나올 출제될 확률이 낮아서 잘 얘기는 안 하는 편이에요. 이건 그 정도로 어려운 문제였어요. 133번. 별표를 써야 되는데 좀 빼먹었어요.
최근에 연 레스토랑이다. recently opened restaurant, 뭐 과거 시제라서 spoke 그리고 나왔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뭐 당신이 원하면은 그 고객의 정보를 주겠다 이런 내용의 답이었어요. 왜냐면 레스토랑 연지 얼마 안 됐고 그 사람한테 어카운팅 서비스가 필요하면 너를 소개시켜 주겠다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파트 7 갑니다. 파트 7은 뭐 이런 것들이 나왔어요. 쭉 적었으니까 뭐 읽어보시고요. 첫 번째 문제. 저는 이제 시간 관계상 뒤에 있는 트리플 위주 좀 설명드릴게요. 이렇게 나왔고, 은행 지점 화요일인데 화요일날 하루만 문 닫는 건데 문 닫는 목적이 그 직원을 훈련시키는 거였어요. 그래서 좀 헷갈리는 게 어떤 게 있었냐면 뭐 그 새로운 직원을 뽑기 위해 이런 내용이 답이 있었는데, 그러면 안 되는 게 직원을 교육시키는 거지 새로운 직원을 뽑는 게 아니거든요. 다른 거죠. 그래서 그게 함정이었어요. 그래서 announce 그다음에 뭐 closure 뭐 문 닫는 거를 말하기 위해서가 목적이었고, 그 다음에 옳은 것은 multiple location, 뭐 이 지점도 있고 저 지점도 있는데 그 지점 문 닫는다 이런 말 나왔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정답 요거였고, 그런 문제. 넥타이가 막 빨간색이었는데 뭐 우리 그 스마트폰 광고인 것 같아요. 그 전화기 색깔은 빨간색이니까 똑같은 빨간색이면 넥타이가 안 된다. 그래서 뭐 새로 사진을 보냈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무슨 내용이에요 이게 바로 광고 사진 찍는 거 보니까 advertising agency. 그리고 이제 중간 sure thing 그랬는데 그건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이 고객이야. 그래서 고객이 그 사진 보더니 오케이 했다. 그럼 잘 됐네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정답이 요거였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대화 온라인 디스커션이었는데, 트래블 에이전시에서 프로모셔널 머처 중에 하나를 추가하려고 아직 인쇄 들어갔어요 물어봤는데 인쇄가 아직 안 들어간 거야. 그래서 그러면 인쇄가 안 됐으니까 하나를 그럼 추가하자. 그러면 내가 자료를 보내줄게 이런 내용. 이렇게 구성이 된 그런 지문이었고, 그 다음에 하와이로 어떤 작가가 하와이 출신인데 호놀룰루인지 하와이인가 호놀룰루인 것 같아요. 호놀룰루 출신인데 뉴욕에서 공부했어요. 뉴욕에서 공부했고 이제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이제 전시회를 열었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의 사진 특징이 사람들의 인물 사진으로 그 사람의 캐릭터를 알려준다 이런 말 나왔거든요. 그래서 퍼스널 포트레이트인데 지문에 어떤 내용이냐면 people이 아니라 portrait, images라는 명사, images of people 이런 글이 이제 있었어요. 이게 힌트였어요. 사람들의 이미지, 그러니까 이미지란 말을 portrait, 어떤 초상화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이미지를 그린 거는 사람 그리는 거, 인물화를 말하는 거예요. 인물화. portrait, 초상화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의 이미지는 인물화라고 볼 수 있겠죠. personal portrait. 그래서 personal portrait가 images of people에서 온 힌트에서 온 정답이었어요. 자, 다음. 키보드 교체하는 이중 지문 몇 개만 선택하고 있어요. 그래서 키보드가 4가지가 있었는데 B 키보드는 왜 안 되냐면 너무 비싸다 이런 내용이었고, 그 다음에 키보드가 필요 없는 사람들은 매니저들이 답이었는데, 왜냐면 이 사람들 랩탑 사용했거든. 랩탑 사용하면 키보드 따로 추가 주문이 필요 없죠. 그래서 키보드 데스크탑에 있는 키보드를 주문할 건데 A 모델, B 모델, C 모델, D 모델 중에서 어떤 걸 골라야 되냐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결론을 뭐냐면 와이어리스라고 해서 와이어리스면서 가격은 저렴한 2가지 조건을 만족시키는 모델은 이 모델이었죠. 그 다음에 키보드를 몇 개 주문할 것인가 이제 함정인데, 일단 너하고 나하고 써보고 결정하자 그랬거든. 이 부분을 놓치면 틀리는 거죠. 그럼 당연히 몇 개겠어요? 이런 게 이제 요즘 문제의 트렌드죠. 이게 예전에 없었던 트렌드, 이게 바로 추론이죠. 왜냐면 2차 하더라 그랬나? 너하고 나하고 써보고 추가 주문할 수 있는지 물어보자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너하고 나니까 2명인 거죠. 그렇게 된 거예요. 숫자 2가 답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게 추론 문제였지. 그 다음에 다음 또 이중 지문이 free admission pass인데 그 회사 전체 직원이 80명이에요. 근데 이 80명이 모두 그 어떤 상품을 구매하면 자유롭게 뭐 극장에서 영화를 볼 수 있는 그런 거였던 걸로 기억해요. 그래서 뭐 그 상품 옵션이 뭐 5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옵션이 제공하지 않는 게 이제 레스토랑 10% 할인이라는 게 빠져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로어 프라이스가 안 된다가 답이었고요. 이 부분의 서비스가 빠진 거죠. 이게 싼 상품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된 거고. 네, 모 씨는 지금까지 이벤트에 많이 참석했지만 이번에 회사 전체가 좀 가입하겠다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맞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단어 대입하는 거죠. 가장 가까운 어휘는 firm 다음에 제 기억에는 preference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뭐 이런 걸로 칩시다. 확실한 확고한 취향이 있다. 대신 쓸 수 있는 말이 strong preference. 이건지 아닌지는 정확하지 않아요.
저 기억이 잘 안 나서. 제가 시험 볼 때 좀 머리가 아파갖고 기억이 많이 나진 않습니다. 184번은 퍼스널 미팅을 요청해서 그 추가로 뭘 또 얘기를 한 거지. 우리 회사가 포스터를 좀 붙이고 싶은데 광고를 좀 추가로 하고 싶은데 그 부분을 얘기하자,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상품 선택하는 게 베네팩터인 게, 왜냐면 80명이 무료로 관람할 수 있는 직원이 80명이라고 딱 찍혀요. 그래서 그 부분은 베네팩터였고요. 담장 높이 규제, 좀 이제 슬슬 어려워지는 담장 높이 규제인데 데케이드라는 표현 아시죠? 데케이드라는 표현이 나와서 그거를 10년이라고 고칠 수 있는 문제. 그러니까 지문에는 데케이드가 나왔고요. 이 사람이 위반한 게 룰이, 첫 번째 룰이 한 4개 나오면 첫 번째 룰만 담장 높이에 대한 얘기고, 두 번째는 뭐 다른 얘기예요. 세 번째는 기억나는 게 담장 색깔, 담장이 뭐 구성, 우드를 만들어내는 이런 규정이 4개 있었는데 첫 번째 그 규정만 높이에 대한 거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쓴 편지를 보면 높이를 높였기 때문에 낮춰야 된다는, 규정보다 높았기 때문에 낮춰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첫 번째가 답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 또 다른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관리 감독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방문해서 당신의 그 담장을 확인하겠다, 이런 내용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웃, 요게 재밌는 문제예요. 이웃들이 이렇게 돼요. 네이버즈가 어떻게 표현되냐면 boarding resident, boarding이라는 뜻이에요. bordering. 보더가 뭐냐면 경계거든. 그러니까 경계에 사니까 내 집이 이렇게 있으면 경계에 사는 사람이 3명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 세 사람의 펜스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동의서를 얻어야지만 이 승인이 된다. 그래서 세 번째 질문해 보시면 이 세 사람의 letters가 다 동봉돼 있다라고.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추론할 수 있는 게 letters 3개를 다 첨부했다는 것은 이 사람한테 동의서를 얻었다는 거지. 펜스가 높아도 된다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게 세 번째 질문에서 추론할 수 있는 연계 문제였어요. 그 다음에 이제 190번, 이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은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높이 규제가 힘드냐면 너무 땅이 뒤가 꺼져 있다. 그래서 뭐 펜스가 너무 낮아진다. 그렇기 때문에 미관상도 안 좋고 이런 말을 하죠. 그래서 땅이 플랫하지 않고 이게 집이 뒤쪽인가 앞쪽이 꺼져 있어요. 그런 내용이었어요. 플랫은 평평하죠. 공동임대 사무실. 그 첫 번째 내용이 뭐였냐면 지금 키친이 레노베이션 중인데 그건 문제 없다. 왜냐면 우리가 어차피 여기서 안 먹는다. 나가서 먹는다. Great restaurant, local restaurant에서 먹는다, 이런 말이 있었죠. 그래서 place to cook food는 문제가 안 된다. 그래서 정답이었고. 그 다음에 한 면에 대해서 이제 향상시켜 달라고 했는데 뭐가 문제였냐면 기억해 보면 회의실 사용 횟수를 늘리는 절차가 복잡했다, 그런 말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얼마를 지불했는가? 지난달까지는 2명이 쓰고 있다가, 요거를 이해하는 게 그것도 중요한 문제. 지난달까지 2명이었어요. 회사 직원이 2명밖에 안 돼요. 근데 이 사람을 A씨랑 B씨를 만난 거야. 무슨 커넥션 이벤트에서. 이 두 사람을 같이 일하기로 한 거지. 그럼 몇 명이 됐어요? 4명이 된 거지. 4명이 됐으니까 더 이상은 이 금액이 아니고 그 다음 금액인가 그랬을 거야. 막 3만 3천이 돼야 되는데, 근데 질문이 지난달이니까 이제 바뀌기 전인 거죠. 그러니까 2명 직원으로 하는 금액을 찾는 문제가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답이었죠. 이거 이제 선택하는 문제였고. 그래서 뭐 RM 2000, RM 3000, RM 4000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어떤 상품인지를 골라야 되는 문제였고, 재밌는 것은 이 두 사람을 만나서 여기서 만난 거지. 그러니까 4명이 된 거예요, 직원이. 그냥 원래 있던 이 CD랑 CD는 누구였냐면 세 번째 질문 내용을 보면 뭐 전단지 연기하고 뭐 그런 거 보니까 이번 시험에 따라 애버타이징 에이전트 되게 많이 나왔어요. 전단지, 브로셔 이런 거 많이 나왔죠. 마지막 이제 3중 이거 이제 하고 싶은 얘기가 이렇게 마지막 질문에 추론이 되게 심해요. 추론이 심해서 인터넷 케이블을 교체하는 날짜가 3월 1일. 잘 들어보세요. 인터넷 케이블을 교체하자는 공지가 3월 1일이고 첫 번째 질문이었고, 두 번째 질문은 날짜별로 어디 지역에 케이블을 교체할 건지고, 케이블을 교체할 때는 이제 인터넷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세 번째 질문이 3월 4일 이메일이었는데 당신이 우리 지역에서 인터넷 케이블을 교체하는 날짜가 내가 중요한 비즈니스 미팅이 있는 날짜다. 그래서 나는 상당히 불편하다. 그래서 나는 3월 11일까지 공사를 하지 않는 엉클 집에서 일을 하기로 했는데 다음부터는 좀 미리 말해줬으면 좋겠다. 근데 그게 적어도 일주일의 어드밴스 노티스를 요구했단 말이지. 그러면 3월 1일이 공지날이고 이 사람이 최소한 일주일은 더 달라고 했으니까 이 사람이
인터넷이 필요한 날이 여기다가 7을 더해서 3월 8일이라고 추론하는 아주 어마어마하게 추론을 해야 되는 문제예요. 여기다가 7을 더하는 문제인 거예요. 계산을 해야 돼요. 이게 요즘의 트렌드인 걸 알 수 있죠. 여기다가 7을 더해야지 답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약에 3월 10일이 보기 중에 3월 10일이 있거든요. 3월 10일이 왜 답이 아니냐면 만약에 3월 11일이면 공지한 날짜가 3월 1일이기 때문에 일주일이 넘죠. 그러니까 3월 11일은 아닌 거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일주일의 기간을 달라고 한 거 보니까 3월 4일은 좀 헷갈렸어요. 그죠, 여러분? 3월 11일이 정답, 3월 11일도 함정, 3월 4일도 함정이 돼서 정답이 3월 8일이 되는 이런 문제. 이 문제가 가장 이번 시험의 하이라이트라고 볼 수 있죠. 별표가 왜 안 돼? 가장 하이라이트 문제. 3월 8일 여러 번 많이 틀렸을 텐데 3월 11일 쓰신 분이 많을 거라고 봐요. 일주일 이상을 달라고 했으니까 일주일을 넘기면 안 된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뭐 했던 얘기가 나는 그러면 3월 10일로 뭐 엉클 집을 옮겨서 다른 지역에서 일을 하겠다 이렇게 웃고 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겠어요. 자, 제 강의는 카카오톡 토익맨이라는 아이디로 질문 답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인강을 여러분한테 가장 필요한 컨셉팅은 내가 어느 수준인데 어떤 강의를 들어야 되는지를 받아야 돼요. 질문도 중요하고 물론 여기로 인강을 들으시면 질문 뭐 한 문제 하면서 질문을 받지만 일단 전략부터 잘 세워야 되는 게 첫 번째 걸음이죠. 왜냐하면 여러분이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정보를 통해서 여러분이 직접 설계를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인강을 어떤 것부터 듣고 내가 상황이 어떤지를 다 말씀하시면 이렇게 상담을 해드려요. 그래서 어떤 강의를 듣는지 제 말 한마디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몇 달을 줄여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직접 설계를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무 강의나 막 듣지 말고 시작하면 늦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잘 이렇게 시작을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대표 강사 홍진걸이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